네, 자, 상황과제고요. 수입 물품 검사편입니다. 답변은 이렇게 쓰셨고요. 네, 일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어떤 상황인지 기억은 나십니까? 좀 간단하게 상황, 쟁점 사항이 뭔지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현재 저희 부처에서는 수입 물품과 관련해서 뭐라고요? 네? 잘안 들리시나요? 네, 말씀법 안 죄송합니다. 되시고 안 되셨나 봐요. 아, 현재 저희 부처에서는 수입 물품 통관과 관련해서 네, 현재 통관 절차에 있어서 과부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주장하는 통관 절차에 대한 간소화 조치, 하지만 이에 대해서 현재는 시민단체 등에서 각종 유해 물품이 반입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또 저희가 안고 있는 통관 물품 지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 정책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자료나 사실관계를 좀 확인이 필요할까요? 현재 저희 부처에서는 통관 업무 과중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품목과 어떤 상품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또 각 품목이나 상품별로 얼마만큼의 그런 통관 절차가 소요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통관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진다면 각종 위해 물품 반입 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해 물품 반입 가능성 등에 대해서 함께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뭐 그러면 뭐 좀 본인이 담당자라시면 뭐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 부처와 전자상거래 업계 그리고 시민단체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런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을 공개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우선 개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저희가 조사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음, 시범적으로 일부 품목이나 아니면 상품 등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통관 조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도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해서 미리 특정 상품에 대해서 해당 상품이 위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미리 확인을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네. 사전 인증제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그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상품들이 있을 텐데 그 상품이 어떤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생활 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상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관 절차에서 어, 보다 쉽게 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간소화 절차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인증 제도를 받게 된다면은 간소화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인증 제도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통관 절차 간소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인증을 해주는 뭐 별도의 기관이나 인력이 또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다면 저희 부서에서 그러한 인증 제도를 담당하는 그런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일각에서는 이 돈이면 그냥 통관 인력이나 시스템을 드리는 게 뭐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은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저희가 현재 그 전자상거래 등 활성화로 인해서 해외 직구 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인증 제도를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어, 수입 물품 증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아니 뭐 그것도 긍정적인데 그 돈과 시간과 예산이면 그죠? 예, 물품 뭐 담당 인원을 확대하거나 검사 라인을 하나 더 만들거나 뭐 이런 게 좀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응시정책하고 좀 다뤘습니까? 저는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면접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사전 인증 제도 도입 시에 예상되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조직 규모 등을 미리 파악을 한다면 더욱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아까 시범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뭐 시범 실시에 품목을 시범 몇 개를 고르자는 얘기입니까? 뭐 기간을 해보자는 얘기입니까? 뭐 시범 실시의 뭐 대상과 범위 이런 걸 어떻게 좀 예상하시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네. 어, 현재 저희가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나 상품 등에 대해서 국민의 직접적인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저희가 다른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상급자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품목을 우선으로 하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해가 없는 물품 위주로 하자. 네. 네. 만약 이렇게 했는데 뭐 품목을 설정하는 것도 그러면 되게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업자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통관이 되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해외 주권 왜 안 들어오냐고 막 난리들 나니까 이게 품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원칙과 좀 기준이 없으면 논란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원칙과 기준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까요? 아까 건강 위해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예를 들면 국내에서 제조한 상품에 있어서도 어떤 식품 안전과 관련된 분야라든지 아니면 아동들의 수입 물품이에요. 국내 건 아니고요. 네,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인증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수입 물품에서도 그런 비슷한 부분 예를 들면은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아동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아예 그냥 대상에서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될까요? 다시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네. 품목을 어떤 기준으로 좀 예를 들자면 어떤 기준과 이런 걸로 좀 정하는 게 좀 형평성이나 논란이 좀 없을지를 여쭤봤어요. 그렇다면 우선 시민단체 분들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 분들의 물어보신다고 치고 네. 시민단체는 그러다가 사고 나면 책임질 거냐 이런 입장이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까 은수님 얘기했듯이 그 위해가 안 가는 제품이라는 말은 좀 너무 광범위하니까 시범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네. 원칙과 기준 상품을 그럼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예. 다 위에 안 간다고 생각을 하죠. 위에 있는 거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 이러면 다시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좀 데이터를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럼 해외 사례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 등이 있다면 그러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고 또 각 상품별로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를 들면 식품 같은 경우에는 변질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식품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네. 참고로 식품은 네. 이렇게 직거래로 들어오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예? 이해하셨어요? 네. 중국에서 싼 과일을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전 가공식품을 생각을 했습니다. 가공식품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자.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풀었는데 일부 풀었다고 칩시다. 풀었는데
일단은 그 전에 풀었는데 뭐 일단은 뉴스 언론에 뭐 이렇게 부정적인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지역적인 사례를 가지고 뭔가 좀 다 그런 것처럼 하거나 이제 이거 이렇게 좀 수입 제도를 좀 간소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면 어떻게 좀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러한 언론 보도가 사실관계에 기초를 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정 보도 등을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언론사 등의 보도 자료 등을 배포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약에 알린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그런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실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고 또 저희가 어떠한 근거에서 해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그에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적절한 보완 조치 등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자료 등을 배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부처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SNS 등을 통해서 일반 국민분들에게 보다 더 그러한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잘 전달드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일단 근본적으로 뭐 이쪽에 뭐 수입 뭐 정제 선거래 업체는 당연히 뭐 자기네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빨리 이렇게 해주는 걸 당연히 바랄 테고 뭐 소비자 단체는 뭐 본인의 입장이 있으시니 당연히 반대할 텐데 이런 양측에 서로 좀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판단할 때 좀 중요한 뭐 판단 기준, 뭐 원칙 뭐 그런 게 있다면 뭐라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정책이 이러한 수입 통관과 관련된 간소화 절차 등이 시행될 경우 전자상거래 업계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수익의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의 그런 물품을 사용하시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불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위해 가능성 등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집단에게만 유리하거나 아니면 불리한 그런 정책보다는 최대한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 공익에 증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그 수입 물품에 대한 간소화 조치, 빠른 통관이 기대하는 공익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수입 간소화 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전자상거래 업계의 발전을 통해서 어떤 시장 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국민분들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앞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의 효용 증대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11분 났습니다. 소감? 소감. 네, 소감이요?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지? 본인 여기 질문 중에 네. 뭐가 좀 질문 중에 네. 뭐가 좀 핀트가 안 맞은 것 같아요? 시범 조치할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했어야 되나? 당연하죠. 시범 실시로 끝나면 안 되고 뭐부터 해야 된다, 이유는 뭐다, 이제 이런 거에 관한 논리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나오니 선정의 기준과 원칙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 오케이? 더 안 좋은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시 리와인드 할게요. 리와인드 할 테니까 다시 답변해봐요. 사전 인증자 하면 이게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으네요. 이런 거면 그냥 직접적으로 뭐 통관 관련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장비들을 좀 확보하는 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아닐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 장기적인 답변을 하라고. 네. 아닐까요? 네, 면접관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이
그러한 조치 등에 대해서 죄송 안 해? 아, 딱 들으니까 말린 것 같잖아. 네. 면접위원이 당신께 떠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알아? 내가 생각 못했네. 합리적이잖아요. 이런 거 하면은 이것도 한다고 또 공무원들 일자리 만든다 소리 대본에 나오고 조직을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또 예산을 배정하면 지금 당장이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일단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그렇잖아, 얘기가.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아, 내가 지금 잘못 들어갔구나, 이 길을. 라고 판단이 들죠? 네. 그러면 리액션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라를 잃은 것 같이 슬퍼하시고 조송하셔야지.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전 리액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까는 어떻게 한지 알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지적했죠. 아니 뭐 직접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는 장기적으로 생각했대. 네 말이 맞는데 내 말은 더 맞거든? 이런 거잖아. 두 번 반항했죠. 본인 반항한지 모르죠. 네. 당황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잘 안 좋다고. 상황이 가져야 할 때. 근본적으로는 대비를 해야 되고 이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시범 시험 이런 걸 얘기해야 되고 뒤통수를 좀 맞을 것 같으면 내가 좀 잘못 짚었네? 라고 만약 면접위원이 지적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면접위원 입장에서는 이거 말했잖아요. 상황이 커뮤니케이션을 보는 거라고. 당신이 실무자고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 왔으면 면접위원들은 이게 직업인 사람이에요.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이 짓거리야. 당신 같은 사람이 들고 오면 야 이거 하면 되겠냐?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아니 효율性바로 그러면 관세청에다가 통관 장비 좀 늘려주고 1년 늘린다는 게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지. 부처 만들겠다고 또 그러면 누가 하겠냐? 장기적으로 필요하대. 그러면 면접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에 맑게 못 알아쳐먹네. 이해했죠? 어떤 느낌인지. 네.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했지만 그잖아요. 이거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 같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런 것들을 걱정되니까 시범 CC도 하고 이렇게 좀 갔어야 되는 거지. 수그리 할까 딱 수그리 하고 그러니까 끊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좀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갔기 때문에 그죠? 물론 이제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까 말했잖아 이게 효율적이겠냐라는 질문을 했고 내가 착한 면접이라 더 이상 논박하지는 않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됐지 뭐. 잘 몰라서 그렇겠지라고 했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반항이라고 쓴 거예요. 반항. 왜 반항을 하냐고. 시범 실시도 본인이 이걸 딱 준비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 실시는 그냥 맞는 치트키 같은 거기는 한데 항상 말했지만 범위, 대상, 기간 여러 가지 레벨에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판단 기준 어떤 걸 선정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 그죠?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따라올 테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정하면 좋을지를 좀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시범 실험은 뭐부터 하면 좋겠어요? 그럼 우선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문제를 잡아야 걱정하는 포인트가 생활안전 위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활안전 위해 요소가 적은 제품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존의 사례. 그죠? 기존에 얼마나 생활비에 적발이 되거나 등등등의 사례를 가지고 그죠? 그런 수입 물품 대비 그런 위해 요소들이 가장 적은 제품을 좀 몇 군데를 좀 추려서 대표적으로 전자제품, 샤오미 무슨 전자제품 위해 요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제품별로 이렇게 해서 아까 식품이나 이런 건 아예 가지 말고 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식품, 화장품, 의약품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논란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일정이 좀 일반적인 전자제품이나 표준화된 전자제품이나 공산품 위주로 선정을 하고 그 역시도 인증의 문제가 이거 들어올 때마다 우리 전자파 인증을 다 받아야 돼요. 국내 수입할 때도 그냥 한 번 수입하는 건 아니고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맞춰진 제품만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수출할 때부터 아예 그렇게 해서 수출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통계나 이런 자료들을 확인해서 위해소가 없는 제품들을 좀 일부 선정을 하고 속도나 문제점이 없는지 좀 보고 단계별로 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만들면 좋겠다 과정에서 이 정도의 느낌으로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건 또 하나 또 말했지만
제도를 개선할 때는 항상 이게 혜택을 누가 봐요? 물론 국민들도 보지만 상관이 없지. 그 업체가 보잖아요. 항상 말하자 혜택을 보면 책임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이쪽에 책임성 뭐가 있으면 위험이 생기면 당장에 근데 제대로 통과한 조치한다. 그 말은 곧 별로 오래 걸릴 수 있다. 너네들도 들어오는 품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라. 혜택을 주는 대신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잘못 걸리면 너네 못 들어올 수 있다. 또 못 들어오게는 못하지만 최소한 통관 절차를 그다음 간소화 조치를 철폐하고 그래서 업체 책임성도 강화해서 업체 자체로도 이런 위해 요소들을 좀 제거하고 수입할 때도 그런 요소들을 체크해서 수입할 수 있게 이게 민관 협력이죠. 쉽게 말하자면 뭐 그런 느낌으로 좀 갔으면 좋겠죠. 오케이? 근데 좀 아까 자꾸 식품 얘기를 계속 지금 식품만 위해는 아니에요. 네. 아까 자꾸 뭐 장난감 아이들 무슨 이상한 거 뭐 염료나 이런 거 써가지고 나온 것들이거나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뭐 근데 뭐 전자제품 뭐 스마트폰이거나 뭐 태블릿이 뭐 위해 요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건 글로벌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나라 외에 전 세계 표준으로 수출되는 뭐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의 느낌과 그게 좀 포인트였는데 그걸로 안 가고 지금 갑자기 인증제 얘기를 확 들어와 버리니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인증제라는 개념을 좀 못 써보니까 인증은 별도 인증의 기관이 필요해요. 뭐 민간이 됐건 뭐 공공이 됐건 간에 됐죠? 네. 그 예산으로 굴리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조직을 만들려면 법이 만들어야 되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근거가 있어야지 뭐 인력과 예산을 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인증하는 기관이 없으니까 당연히 법이 만들어야 되겠고 됐죠? 뭐 이게 하셔버린 거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을 뭔가 만든다는 솔루션은 되게 좋은 솔루션은 아니에요. 그죠? 그 진짜 장기적 과제일 가능성이 높죠. 오케이? 네. 질문. 그러니까 좀 본인은 그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 당황하면 본인이 당황하니까 내가 지금 약간 아무 말을 하는데 지금 내가 직감당을 못하고 있고 그럴 때 가장 좋은 솔루션은 죄송합니다라고 수그리부터 하는 거예요. 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끊어버리면 되는데 눈치를 못 챈 거야 지금? 응? 네? 눈치를 못 챈 거야 분위기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조심하라고. 이게 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상황형은 개인 과제야, 뭐 당신 뭐 해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이 좀 와가지고 상황 과제는 아까 말했듯이 다 이게 앉으신 양반들이 최고의 선수들인 양반이 이게 직업인 양반들이니까 보고서 온 거 가지고 지적질하는 게 직업인 양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티튜드를 보는 거라고 얘가. 모를 수 있죠. 뭐 당신 이걸 어떻게 알아? 관세 직원도 아닌데. 이해했죠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적을 했을 때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터디에서 못 해보는 일이야 이런 것들이. 그 이런 고집한 아까 그 리스크 면접이 뭐 거기까지 가진 않았는데 아니 뭐 이게 되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막 조금 뭐라 뾰족하게 이렇게 지적질하면 멘탈 나가요. 더러운 표정 짓고 이러면 원래 여기서는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나는. 알았죠? 그냥 기본적인 질문만 하기로 했잖아. 기본적인 질문만 했는데 좀 그러면 안 되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항상 이렇게 이거 하면 이거 꼭 집어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가 디펜스가 돼야 되고 모르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면접의 지도에 따라서 이렇게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면접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죠? 되겠냐 임마? 이런 얘기인데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건 알겠는데 아니 이게 좀 이렇게 시간도 걸리고 좀 힘들지 않겠어?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참 얘가 참 꽉 막혀가지고 참 말기 못 알아먹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다른 면접인들이 전투력을 불러일으켜. 지금 이게 스터디에서 했으면 이 정도 질문은 안 하시나 서로? 단계적 실시 그러면 어떻게 뭐 이런 정도의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냥 뭐 위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그럼 그 정도 오케이. 아니 위의 정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정도는 설명을 해줬어야지. 예를 들면 자녀분들 위에 분들 뭔가보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제가 물어본 거였죠. 다시. 있어? 네. 대충 그러니까 근행을 정확하게나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되게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는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은 돼야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 얘기야? 무슨 뭔 얘기를 쓴 거지? 부터 물어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가 됐으면 되게 시간이니까 아 이거 먼저 뭐냐 예를 들면 뭐 어떡하자는 거냐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다라고 가정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나? 네. 그죠? 제 질문 좀 특이한 질문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되게 루틴하게 좀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일부러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됐죠?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다. 좀 현실성이 좀 없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나 좀 당장에 좀 현실적인 좀 해주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조금 그 부분은 생각을 좀 미처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뭐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이렇게 면접이 이렇게 나올 거야. 장기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당장에 뭐 업자들이 뭐 달리치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다시 유도해 주잖아요. 이게 포지티브하게 유도하게 갈 거냐, 네거티브하게 유도를 받을 거냐라는 건 본인의 답변 에티튜드에 달려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일부러 면접에는 열받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네. 뭐 하다 보니까 지금 막 얘기가 그냥 약간 등 떠밀듯이 가는 거잖아요. 그 등 떠밀러 갈 때 끊어야 된다고 본인이. 가장 좋은 방법은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라고 벌써 잠대가리 굴려야지 바로 그때부터. 더 좋은 방법은 미리 그렇게 가지 않게 여기에서 쓰는 건 간단하게 쓰더라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 뭐부터 할래? 예상될 문제 좀 더 뭐가 있겠냐 이런 거 꼬리 질문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 꼬리 질문을 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스터디에 뭐 얘기하면 그냥 다 넘어가고 그냥 단편적인 질문을 해서 꼬리 질문 개념이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그죠? 적응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황과제는 지금 한 개 11분이잖아요. 아까 중간에 애먹지만 않았으면 딱 요 정도 사이즈 질문이 와요. 딱 요 정도 사이즈, 뭐 많거나 적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딱 요 정도 표준 사이즈로 들어왔으니까 꼬리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두 개 정도는.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아까 그 다음에 뭐 아까 원론 얘기나 뭐 원칙 얘기도 약간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해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재질문을 해줬잖아요. 뭐 공익이 뭐냐라고. 마지막에 제대로 얘기를 해줬어. 이게 업자만을 위한 일이 아니죠. 업자만을 일을 왜 해줘? 그런 걸 특혜라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항상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명분은 국민의 복리 증진이에요. 좋은 물건 싸게 많이 사는 게 국민 복익이잖아. 물론 이제 껴가지고 상거래 업체들도 잘 얘기하셨어요. 말씀 경쟁 활성화가 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잘 얘기하셨고. 그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이게 이제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편익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1인 여행 사편할 때 했던 얘기들이잖아. 편익이 증진되니까 하는 거지 무슨 1인 여행사가 이뻐해 주는 게 아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 외에 아까 고용 창출의 효과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경제 활성화, 경제적인 어프로치도 가능하겠다. 그죠? 메인은 일단 국민. 뭐 이런 뭐 그러니까 풀어줄 때는 또 책임성 뭐 이런 일을 같이 패키지로 늘 생각을 좀 하셔라. 네. 여기까지. 맞죠? 고집 부리지 말자. 괜히. 아 근데 제가 그거는 미리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또 오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아, 당황하면 이렇고 내 머릿속에 지금 가까 방금 그 순간에 내 머릿속이 어떤 상태인지. 그래야지 이제 예, 경험치가 쌓이는 거잖아. 이거 좀 경험치 쌓이라고 하는 거니까 본인이 여기서 얼마나 준비 잘했는지 뽐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냥 뭐 그런 거 좀 주의하시라 그런 취지예요. 나머지 그냥 답변이 무난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평가가 좀 되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됐죠? 네. 약간 예, 툭하면 죄송하시고 예, 죄송해가지고 이게 좀 고집 모드로 좀 안 가게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멘탈 관리가. 그러니까 죄송하다 그러면 돼. 내가 말했잖아. 툭하면 죄송하고 툭하면 감사만 해도 미흡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냥 고집을 부리려는 게 아니라 디펜스를 하다 보니 그지? 네. 끌려가야 되는데 면접에 유도에 따라가줘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버티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바지만 면접위원은 고집 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말귀 못 알아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급지게 표현하면. 됐어? 자, 다음 타면 좀 잘해봅시다. 고생했어요. 여기까지.